예, 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건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그게 끝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하는 걸 뭘 할까 하다가 그 전에 했던 그 기초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목을 슬라이스와 인스턴스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스는 사실 고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죠. 동적 자료 구조고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이해하는 게 고 프로그램 하시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스턴스가 어떤 개념인지를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스턴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좌를 보시려면은 이거를 들으시려면은 우선 슬라이스에 제가 했던 부분, 기초 강좌에서 슬라이스 부분하고 포인터 부분을 먼저 들어보시고 다음에 이거를 듣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스는 지난번에 슬라이스 강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고에서 제공하는 동적 배열입니다. 동적 배열, 다이나믹 배열이고요. 크기가 스스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무거나 인트형 슬라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어있는 슬라이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슬라이스를 사용하시려면은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몇 개를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3개짜리 슬라이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값에 100, 두 번째 값에 200, 세 번째 값에 300을 넣고 출력을 해보면 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 200, 30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슬라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랭에서 제공하는 동적 배열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어레이고요. 이 다이나믹 어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초 강좌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서는 슬라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슬라이스는 우리가 스트럭처를 했었죠. 슬라이스도 스트럭처 밸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를 말할 때 가령 들어서 어떤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름이 있고 스트링에 프로퍼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게 있고 인티저, 그 다음에 그레이드 등등등이 있겠죠.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이 여러 프로퍼티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스트럭처라고 했었습니다. 슬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스트럭처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스라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얘의 구성 요소, 프로퍼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선은 포인터가 있어요. 데이터 포인터. 그래서 포인터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티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게 슬라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데이터는 저장이 돼야 되겠죠. 데이터는 저장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whatever 뭐든 간에 데이터라는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0과 1의 연속된 0과 1의 묶음입니다. 이게 데이터죠. 그러니까 0하고 1밖에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상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배열을 나타내는 어떤 슬라이스가 100, 200, 300 이렇게 있으면 요 배열을 나타내는 실제 메모리
메모리가 실제로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 배열의 메모리를 나타내는 포인터를 슬라이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실제 배열을 나타내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곳이 뭐냐? 여기가 시작 주소예요. 이 배열의 시작 주소.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스가. 그리고 뭘 가지고 있죠?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 주소에부터 실제 엘리멘트, 배열의 요소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시작 주소에서부터 3개까지만 내 거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캐패시티는 뭐냐면은 실제 이 배열, 지금 할당된, 메모리에 할당된, 어사인된 배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8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3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할당된, 이 배열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할당된 최대 개수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티가 8개고 렌스가 3개고 포인터는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작 위치에서부터 길이 3개까지만 내 건데 3개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 배열은 총 8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슬라이스란 놈은 3개의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프로퍼티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포인터. 이거는 뭐죠? 시작 주소. 그 실제 배열이 가지고 있는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length. 요거는 개수예요. 이 배열에, 이건 슬라이스는 배열 중에 하나라고, 동적 배열이죠. 그래서 배열이에요. 그래서 개수, 엘리멘트의 개수, 요소 개수고, 캐패시티라는 거는 최대 개수. 최대 이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엘리멘트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슬라이스의 length, 개수를 바나나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cap이라고 적으면 capacity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의 값, 그리고 길이, 그 다음에 capacity, 요 세 가지 값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슬라이스의 내용이 나오고요. 100, 200, 300, 3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캐패시티가 3개, 랭스가 3개, 그 다음에 캐패시티가 3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바꿔보죠. 여기서 append를 해볼게요. append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자로 뭐가 들어가냐? 타겟,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슬라이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어디에 추가할 건지를 넣어주는 거죠. S에다 추가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뭐냐면은 넣을 요소들, 엘리멘트를 적는 겁니다. 여러 개를 적을 수 있고 하나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400 이렇게 하면 400 하나를 넣는 거고, 여기다 계속 이렇게 쭉쭉 계속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append란 말 자체가 뒤로 붙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슬라이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값들을 뒤로 붙인 다음에 새로운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S에다 대입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찍어 볼게요. print ln s를 찍어보고 len s cap s 이렇게 해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ppend 400, 500, 600, 700을 한 다음에 길이와 캐패시티를 출력해 보면 100, 200, 300일 때 3개, 길이가 3개, 캐패시티가 3개였죠. 여기에 400, 500, 600, 700을 추가한 다음에 렌스가 이제는 7개, 그러니까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됐죠. 그리고 캐패시티는 8개가 되었습니다. append의 과정을 좀 더 살펴보죠. 자, 우리가 슬라이스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S는 make,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슬라이스, 인티저 슬라이스를 하나 만드는데 3개를 가진 인티저 슬라이스를 만들어라. 이거는 렌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랭에서는 메모리에다가 요 인티저 3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3개 담을 수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슬라이스 스트럭처라는 애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포인터, 첫 번째 포인터 요소가 바로 이 실제 만들어 놓은 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요소가 랭스는 지금 3이죠. 요거는 어드레스고요. 그리고 캐패시티는 지금 만든 게 3개짜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 때는 캐패시티가 같은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3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죠, 변수. 이 s라는 애가 변수잖아요. 변수의 값으로 슬라이스에 프로퍼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라는 놈도 변수니까 당연하게 메모리상에 이 s도 저장돼 있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상에 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슬라이스 객체는 실제 배열을 나타내는 애가 있고, 가령 여기에 주소가 뭐 0x C00501이다 뭐 등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역시 메모리 어드레스 자체도 숫자죠.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숫자, 요거는 16진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실제 s를 나타내는 변수도 역시 메모리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첫 번째 프로퍼티로 그 주소값인 요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프로퍼티로 길이, 세 번째 프로퍼티로 캐패시티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게 이 두 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의 주소와 이 s의 값은 별개라는 거죠. 다만 이 포인터가 실제 메모리 주소, 그 배열의 주소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는 뭐 make 한 다음에 슬라이스 인티저 뭐 3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실제 배열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다른 곳에 있고, 이곳의 시작 주소, 메모리의 시작 주소만 s의 포인터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s의 포인터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랭스는 3, 캐패시티는 3 이렇게 해서 얘가 값을 이제 s의 첫 번째 값을 100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s가 나타내고 있는 포인터, 이거는 실제 배열을 나타내고 있죠. 그 배열의 첫 번째 값에다가 100을 적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s의 3, 네 번째죠. 네 번째에 300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얘가 실제 나타내는 메모리 배열의 네 번째 값에다가 300을 적는 건데, 네 번째 값은 이 s의 랭스 값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는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ppend를 보죠. append. s는 append 하고, 첫 번째 요소는 넣고 추가하고 싶은 슬라이스, 가령 s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넣고 싶은 값 이렇게 돼 있다고 보죠. 그래서 원래 슬라이스가 100, 200, 300 이렇게 있었으면 이 append는 요 첫 번째 슬라이스에다가 뒤에 엘리멘트를 추가하는데, 얘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슬라이스에 가령 지금 이렇게 돼 있죠. s가 이렇게 있고 포인터는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랭스는 3개, 캐패시티 3개 이렇게 돼 있죠. 얘 append가 먼저 하는 일은 이 슬라이스에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캐패시티에 남는 공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 남는 공간은 어떻게 보죠? 캐패시티 빼기 랭스 하면 남는 공간의 개수가 나와요. 지금 캡이 3개고 랭스가 3개죠. 그러니까 지금 남는 공간이 없어요. 3 빼기 3은 0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비어있는 게 없어요. 이게 처음에 배열이 3개로 할당된 다음에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append는 더 큰 데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더 큰 메모리 공간 하나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2배를 만들어요. 사이즈 원래 캐패시티의 2배. 그래서 캐패시티 6개짜리 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값들을 모두 복사해요.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200, 300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이 3개가 생겼죠. 그 뒤에 이 값을 다시 복사하는 겁니다. 400을 넣죠.
그러면 length가 4가 되고 포인터가 이제 얘를 가리키는 거죠. 원래 거는 얘를 가리켰는데 지금은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배열이 두 개가 생겼어요. 두 개가 생겼고 하나는 더 큰 배열이 생겼고, 자, 랭스는 4로 늘었고 캐패시티는 6로 늘었고 포인터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라이스죠. 슬라이스 구조체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구조, 슬라이스 구조체를 반환하는 겁니다. 리턴. 그래서 기존에 있던 s의 값으로 덮어 써버리는 거죠.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하니까 원래 있던 값들이 모두 덮어 써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포인터가 이제 얘를 가리키고 랭스가 4가 되고 캡이 6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make로 3개짜리 만들고 3개를 세팅했죠. 그 다음에 append s에다가 400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s를 출력하고 s의 길이, 그 다음에 s의 캐패시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100, 200, 300이 있다가 100, 200, 300, 400 뒤에 400을 추가했죠. 그리고 랭스가 4개, 캐패시티가 6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append의 결과로 새로운 슬라이스가 나와요. 새로운 슬라이스가 리턴 되는데 그 값을 지금 assign 대입 연산자를 쓰고 있죠. 기존의 s에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append의 결과를 다른 슬라이스에 저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t라는 애가 있었으면 이 append의 결과로 새로운 슬라이스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t에다가 넣었다고 보면, 그러고 나서 t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t의 length, t의 capacity. 자, 출력해 보면, 자,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기존의 s는 100, 200, 300 3개짜리 100, 200, 300 랭스가 3이고 캐패시티가 3이에요. 근데 t는 100, 200, 300, 400이고 랭스가 4고 캐패시티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s와 t는 완전히 다른 슬라이스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슬라이스죠. s는 요소가 3개짜리고 100, 200, 300이 들어있으면 t는 요소가 4개짜리고 100, 200, 300, 400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랭스가 4고 캐패시티가 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ppend의 역할은 이 타겟, 내가 넣고 싶은, 추가하고 싶은 슬라이스를 받아서 걔에 넣을 자리가 있는지 보고, 넣을 자리가 없으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의 값들을 모두 복사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값을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슬라이스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 연산자로 대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넣었던 슬라이스와 다른 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넣었던 슬라이스와 같은 포인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보죠. 여기다가 새로운 놈을 하나 더 만들게요. 베리어블 u라는 놈이 있어요. 얘도 인티저 슬라이스의 변수입니다. u에다가 append 하는 거죠. t에다가, 이번엔 t에다가 50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해 볼게요. 자, 똑같이 s, t, 그 다음에 u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u. 자, 헷갈리니까 요 사이에 구분자를 넣어서 요 사이에 구분자를 넣어서 구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구분자가 있죠. 구분자 뒤로 보시면 s는 변한 게 없죠. 3개. t도 변한 게 없어요. 100, 200, 300, 400 랭스 4, 캐패시티 6입니다. u는 보시면은 100, 200, 300, 400, 500이 추가됐어요. 여기 append로 맨 뒤에 500이 추가됐죠. 근데 재밌는 게
캐패시티가 변하지 않았어요. 6 똑같죠. t와. 그리고 근데 랭스가 하나 늘어서 5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이 상황에서 u의 첫 번째 값을 만약에 9999로 바꿨다. 그리고 나서 구분자를 다시 표시하고 STU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u의 첫 번째 값만 9999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출력해 보면 자, 보셔야 될 게 여기죠. 여기 지금 마지막 t의 첫 번째 값도 9999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u의 첫 번째 값을 바꿨는데 t도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s는 안 바뀌었죠.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s를 make 했죠. 해서 슬라이스 인티저 3개짜리를 만들고 100, 200, 300을 넣었어요. 그러면 100, 200, 300을 넣은 배열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메모리상에. 그래서 그 시작 주소를 s의 포인터라는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슬라이스 안에. 그리고 길이가 3개, 캡이 3개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 그 다음에 s에다가 append 했죠. append 한 결과를 s가 아니고 t에다 넣었죠. s에다가 400을 넣은 걸 t에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 append가 뭐라고 그랬죠? 빈 공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빈 공간이 이 기존 요 s 우리가 넣고자 하는 요거 여기에 나타내는 요 메모리 배열에 빈 공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봤더니 캡과 렌스가 같아요. 빈 공간이 없죠. 그러면 append는 무엇 하냐? 더 큰 거를 만들어요. 보통 기존 거의 2배 사이즈를 만듭니다. 캡이 3이었으니까 6개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값을 모두 복사합니다. 새로운 곳에.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니까 기존 값은 변경이 없어요. 지우지 않아요. 기존 값을. 그냥 복사해 놓고 맨 뒤에 추가하는 거죠. 새로운 값을.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슬라이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포인터는 새로 옮겨간 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랭스는 원래 3개였는데 하나 늘어서 4개, 캡은 2배로 늘었죠. 그래서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t에다가 요걸 반환하는데 요 값이 반환돼요. 요 값이 반환되는데 그거를 t에다가 assign 하는 거니까 요게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랬냐? u란 놈을 만들어서 역시 append 하는데 이번에는 t에다가 append 했어요. 500을. 자, append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기존에 있던 요 t에 빈 공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캡이 6이고 랭이 4이면은 캡 빼기 6 빼기 4가 2니까 2개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빈 공간이 있죠. 넣을 공간이 있어요. 넣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append는 기존에 있던 빈 공간에다 하나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슬라이스를 만들어요. append는 슬라이스를 리턴하는 거니까 새로운 슬라이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는 기존의 메모리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랭스는 하나 늘었기 때문에 5가 되고, 캡은 여전히 6개짜리 그대로니까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t와 이건 u가 되죠. 이제 t와 u는 같은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얘는 랭스가 4고 얘는 랭스가 5라는 거예요. 그래서 u의 첫 번째 값을 9999로 바꾸면, 자, 얘가 u의 첫 번째 값은 얘죠. 얘가 9999로 바뀌어요. 그러면 t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의 첫 번째 값도 9999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터와 value의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인터라고 하면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주소의 번지를 값으로 갖는 변수를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번지를 값으로 갖는 거예요. 메모리 주소 번지라는 거는 이거 뭐라고 했지? 숫자예요, 숫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게 문자든 뭐 사운드든 뭐든 간에 모두 숫자로 표현합니다. 0과 1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 번지도 사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메모리 주소인지 뭐 문자인지 숫자인지 상관이 없어요. 실수인지 정수인지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0과 1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인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게 포인터냐 인티저냐 뭐 스트링이냐 이렇게 구분될 뿐이지 개념이 나타날 뿐이지 컴퓨터 입장에서는 모두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 이렇게 선언하죠.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아무거나 인티저형 변수가 있었다. 그래서 v의 값을 a의 주소로 넣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실제로는 a의 메모리가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 메모리 주소가 뭐 cx00802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역시 v도 변수기 때문에 v도 메모리 주소가 어딘가에 있어요. 공간이. 변수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그냥 요 숫자가 그대로 카피되는 거예요. 0x 000802 뭐 이렇게 그대로 카피되는 겁니다. 모든 값의 그 전송은 다 카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assign, 요걸 assign이라고 그러죠. 대입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assign 한다 하는 말은 값이 카피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메모리 주소가 얘의 값이 아니고 얘가 만약에 10이다. A가 10이라고 A의 값이 10이다 라고 하면 10이 카피되는 게 아니라 A의 주소가 카피된다. 그래서 B의 값이 A의 주소 값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가 카피되는 것 뿐이지만 그냥 0과 1이 0, 0, 0, 0, 0, 1, 1, 1, 1이 그냥 복사되는 거죠. 0, 0, 0, 0, 1, 1, 1 이렇게 복사되는 것 뿐이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B가 A를 가리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냐? 스트럭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스튜던트다. 스튜던트 스트럭처가 있다고 보죠. 여기에 첫 번째가 name, 프로퍼티가 name 스트링이 있고, 두 번째가 뭐 age, 인티저가 있고, 세 번째가 grade,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카피된다고 보죠. 그러면 뭐 가령 A는 스튜던트예요. 그래서 A의 이름을 갖고 age가 18살, 그레이드가 3, 뭐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자, 이런 놈이에요. 근데 B는 A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썼습니다. 선언 대입문을 썼죠. 이렇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예요. A란 놈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AAA와 18과 8 이렇게 있겠죠. 그럼 B라는 것도 역시 변수죠. 그럼 B라는 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잖아요. assign. 아까 뭐라고 했죠? 대입 연산자는 카피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얘가 얘로 카피되는 거예요. 그래서 AAA 18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값이 그대로 카피되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적히는 겁니다. 자, 이게 스트럭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나 스트럭처나 뭐 프리미티브 타입이나 컴프레스 타입이나 뭐 스트럭처나 상관없이 카피라는 거는 어사인이라는 건 다 카피로 동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스 A가 있다. 그리고 슬라이스 B가 있다. 슬라이스 A는 어떤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포인터가 슬라이스 요소 중에 포인터가 여기 가리키고 있고 랭스가 4고 캡이 4다. 1, 2, 3, 4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B에다가 A를 assign 하게 되면 assign 하죠.
그러면 얘네의 요소가 그대로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고 랭스도 4고 캡도 4가 됩니다. 그래서 어펜드를 다시 보면,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t라는 놈이 있었어요. 둘, 셋, 넷, t가 있었어요. 100, 200, 300, 400. 그리고 공간이 빈 공간이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t의 그 포인터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랭스는 4, 캡은 6이었어요. 그런데 u는 t에다가 append를 했죠. 500을 넣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ppend는 빈 공간이 있는지 보고 거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500을 추가하겠죠. 그리고 슬라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슬라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포인터는 똑같은 메모리 배열을 가리키고 있고 랭스가 5고 캡이 6인짜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만든 걸 리턴하죠. 반환합니다. 반환하는데 여기 어사인하죠. 자, 어사인하죠. 어사인은 뭐죠?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U라는 얘도 메모리에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겠죠. 여기에 그대로 카피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같은 애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랭스는 5, 캡은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t라는 놈이 있어요. 처음에 s라는 놈이 있죠. 다시 보면 s는 int0 슬라이스인데 처음에 3개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00, 200, 300을 넣었죠. 그 다음에 t는 s에다가 400을 추가하죠. 그러면 append는 뭘 하냐면은 빈 공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빈 공간이 없으니까 더 큰 놈을 만들죠. 3개짜리였으니까 캡이 3개짜리였으니까 6개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00을 추가해서 새로운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t라는 놈한테 이걸 리턴하는 거죠. append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sign 복사가 돼서 t라는 놈이 새로 만들어진 슬라이스와 값을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와 t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s는 100, 200, 300, 랭스 3, 캡 3. 근데 여기다가 빈 공간이 없으니까 더 큰 데로 넘겨서 캡이 3이었으니까 6개짜리로 옮긴 다음에 뒤에 400을 추가했죠. 그래서 100, 200, 300, 400. 그래서 랭스가 4가 되고 t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라는 놈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변수죠. 변수니까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겠죠. u도. 근데 append t에다가 500을 한 결과를 u에다 assign 하겠다. 그럼 t에 빈 공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캡이 6이고 랭스가 4니까 공간이 두 개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배열, 새로운 배열을 만들지 않고 같은 배열 뒤에다가 500을 붙이는 겁니다. 뒤에다 500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슬라이스를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assign 하니까 u에다가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s는 그대로고 t는 100, 200, 300, 400, 랭사, 캡 6 변화가 없죠. 근데 u는 이제 여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원래 t의 배열 맨 뒤에 500을 추가해서 100, 200, 300, 400, 500, 랭 5, 캡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u의 첫 번째 값을 9999로 바꾸면 얘와 t와 지금 t와 u가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같은 배열을 공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9999로 바뀌면 얘도 9999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 공간, 같은 주소잖아요. 그래서 t와 u의 첫 번째 값이 똑같이 9999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슬라이스의 개념을 이해할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